안녕하세요. 남자TV 준석입니다. 오늘은 아키하바라의 현직 시장이 의문사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제일 핫한 뉴스가 지금 현직 시장이 갑자기 배수로에서 발견됐다라는 그런 놀라운 뉴스가 뜨고야 말았습니다. 200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의원을 했던 인물이 올해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초접전 끝에 당선이 됐다고 해요. 근데 며칠 전에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멕시코라든지 이런 서양 국가 중에서도 조금 더 무서운 국가들,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웃집, 옆 나라인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우리나라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멕시코 같이 참수를 당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잔인하게 뭔가 시신을 훼손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신의 존재 자체는 뭔가 훼손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역시 정치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이게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경찰의 의문을 표하고 있다. 오,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죠? 바로 어디서 배운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몇몇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곤 있지만,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게 많죠. 과연 스스로 의문을 끄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곤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이제 함부로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마치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 같은 그런 존재인 분들이 꽤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고교 시절에 장난기 많고 활발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장 관계자도 당선되고 나서 엄청 의욕에 차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의회에서는 평소처럼 출석하고 있었고 이상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죠. 그 지역 남성이 시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장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 왜 강을 건넜을까? 이제 기누가와라는 강이 있었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뭔가 본보기의 처형같이 보이는 건 나만 그렇게 보이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 취업 시 신고 보상금 1만 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장이 의문의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바라키현 시모스마 시는 외국인 불법 취업을 신고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죠. 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뭔가 시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죠. 그 시신들이 과연 어디서 뭔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뭐 다들 뭔가 유추는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정확하진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이득 본 자가 범인이고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보니까 이제 역시 뭔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는 좀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사망한 사건도 생각이 나긴 하네요. 이제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섬에서 특히 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계속 이제 공보위를 찾기 때문에 어, 뭐 달객에 모이를 줄 건데 수면제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전설처럼 이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뭐 기본이고 거기 이제 경비 인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섭죠. 물론 주민들이 나쁜 분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악의적인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동네에나 당연히 뭐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저도 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나마 저는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어서 뭐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더 깊은, 더 먼 섬으로 가면 뭔가 범죄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종종 주사님들한테 전해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님에게 막 지근덕거리다가 이제 감옥에 간 그런 얘기도 듣고 이제 그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 계속 그 보건지소에서 들러 앉아가지고 이제 속기 이제 협박을 무언의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서 이제 저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본인이 뭔가 항상 호신용품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호신용품을 들고 다니긴 하는데 어 그래도 갑자기 이제 뒤에서 뭔가 뒤통수에 무언가가 날라오면 그걸 막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뭐 경찰대 다닐 때도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어느 지역에 뭐 파출소장, 뭐 지구대장 이렇게 발령이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지역에 있던 뭐 건달들이겠죠. 이제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과 이렇게 알력 다툼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둔기로 내려치면 이 물리적인 속도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은 부분에서 출혈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면은 마치 사람이 넘어진 듯한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는 그 충격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너무 강하게 받아서 이제 충격을 받은 부위와 그 반대 부위도 동시에 출혈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머리에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벽돌에다가 이렇게 옛날 철퇴 같은 거죠.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의 머리를 이렇게 가격을 하면은 마치 이제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제 타격을 받은 부위 반대편에도 출혈이 일어난다. 이제 라는 그런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로 발령을 받은 이제 선배들은 퇴직을 했다. 이제 이런 또 전설적인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없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뭔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경찰이라는 직군 자체도 좀 굉장히 3D 직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경찰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굉장히 경찰대학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어, 우수한 인재들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죠. 근데 그에 비해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고리스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얘기한 그런 어, 일도 있었지만은 뭐 일 자체가 애초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그리고 저도 신림지구대에서 대학교 3학년 때였나요? 한번 실습을 했었는데 정말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네, 신림동 자체가 원래 무서운데 거기 또 워낙 술집 같이 유흥주점들이 많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이 이제 같이 경찰서에 온 적이 있었는데 남자 한 명이 다른 남자에게 소주병으로 이제 가격을 했다. 뭐 이런 신고를 받고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뭐 여차여차 해서 뭐 알아봤더니 그 소주병에 맞은 남자가 본인이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제 뭔가 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어서 좀 화를 내고 언쟁을 하던 와중에
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소주병으로 가격을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들은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어플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있었겠죠. 그 주변에 동네 친구 만나기 이런 어플에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이렇게 만났다고 했던 것 같네요. 그 가격을 받은 그 남성분은 이제 독일에서 의대를 나와서 이제 인턴이었나 레지던트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다른 가격을 한 남자분은 어 바텐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소주병을 맞았던 그 남성이 아, 여기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라서 창피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꼭 생각해 보니까 고위직뿐만이 아니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군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판사 같은 경우에도 뭐 2심 김건희 여사에게 2심 유죄를 준 판사가 갑자기 뭐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런 직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다리 한쪽이 발견이 돼서 경찰이 뭔가 특수 뭐 합동 수사처였나요? 뭐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전담팀을 꾸려서 그 다리의 행방을 찾아갔더니 알고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다리를 잘랐다더라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이제 듣게 되었는데, 좀 다들 의문이 들긴 했죠. 아니, 요양병원에 수술실도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절단했냐라고 하니까 그 보호자가 요청을 해서 마취도 없이 가위로 잘랐다라는 얘기를 이제 결국에는 받아냈었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아마 이게 위급하고 이러니까 다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면 또 사법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수익성이 안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갔죠. 요양병원이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 뭐 더 저렴한지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왜냐면 병원 행정이나 뭐 수가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요양병원이 더 저렴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수술 비용을 안 받고 그냥 덜렁덜렁 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잘라달라라고 보호자가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의문이 뭐 들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담팀까지 꾸리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는데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일본도 지금 굉장히 의문사가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두서없이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원래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다가 저희는 또 이 채널 자체가 뭔가 지금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번에 그 일본 유학,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형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난 뒤로 뭔가 일본 관련 컨텐츠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관련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런 의문사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의문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